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코메르산토와 가진 서면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러 관계에 대해 여러 대화를 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러시아에서 한국은 비우호적인 나라 중 가장 우호적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러시아가 한국과 관계를 구축할 때 흑백 접근 방식이 아닌 미묘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다수의 테러 제재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관계의 급격한 단절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서방의 제안이 양자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공급을 차지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면 인터뷰에서 코메르산토 특파원 나탈리아 포르차코바는 일본이 처음부터 러시아를 아시아에서 억제하는 기관차가 됐다면 한국은 마지못해 반러 제재에 동참한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고 지노비에프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노비에프는 한국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면서도 설린 우호관계 발전에 어긋나는 비우호적인 나쁜 나라로 전락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수교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스크바와 서울 사이에는 어떠한 정치적 문제나 짜증나는 일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은 우리 국민의 상호 관심과 공감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서 활발히 발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균형 있고 건설적인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해왔으며 한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이 기존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정치적, 외교적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줬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3월까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은 금융과 수출 통제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반러시아 제재 프로그램에 동참해 비례적 보복 조치를 수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간이 가면서 경제 부문에서 한러 양국을 뒷거푸링하는 부정적인 프로세스는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노비에프는 그러면서 새해에는 더 나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한러 관계는 새로운 불쾌한 놀라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노비에프는 상황은 좋다.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모스크바가 서울과의 관계를 구축할 때 흑백 논리를 고수하지 않고 미묘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노비에프는 국제 정세에 대한 평가 차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국과의 상호작용 잠재력을 보존하고 보다 유리한 외부 환경에서 한국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공급을 차지하는 것은 러시아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살상 무기 공급의 시작은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메르산토는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서방과 한국이 두 나라가 불법 무기 거래를 한다고 비난했으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100만 발을 받았다고 하는 데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노비에프 대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제기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 군사기술 협력에 대한 주장은 근거도 없고 증거로 뒷받침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서방이 늘 선호하는 highly likely 스타일로 디자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엔 내 대북 제재를 모니터링하는 1718위원회 같은 메커니즘이지만 아무런 설득력 있는 주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노비에프는 러시아가 대북 안보리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러북 간 협력 관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메르산토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 무기를 보내는 방안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모스크바가 일부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다는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노비에프 대사는 그런 추측도 그럴듯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키예프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성급한 결정에 대해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지노비에프는 키예프의 치명적인 무기 공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한국 파트너들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이 앞으로도 변함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법률은 분쟁 지역에 대한 치명적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한국 파트너가 전장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서방과 워싱턴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항복을 포함하는 소위 젤렌스키 평화협정의 이행에 의존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의 평화협정안은 영토 압류, 배상금 지급, 재판소를 설치해 특정 범죄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들입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자신의 외교 경험상 극동의 이웃 국가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환상에 빠진 눈먼 교조주의자가 아닌 진중한 실용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이후 추가 발전을 고려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러시아를 옛날부터 있어왔던 우호적 이웃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메르산트는 분쟁 전까지 한러 간 양자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산 자동차였는데 자동차는 가전제품과 함께 사실상 사라져 중국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면서 이에 관련한 대사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노비에프는 한국의 대러 제재 참여에도 불구하고 2022년 양국 간 무역액은 꽤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는 21%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무역, 경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러시아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국의 자동차, 가전제품들이 유망한 러시아 시장을 자발적으로 떠났다면서 그 틈새를 중국의 경쟁 제조업체들이 파고들어 잠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자사 제품을 러시아에서 1위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쏟은 노력은 서구의 기회주의적,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의해 희생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다시 돌아올 옵션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나중이라도 러시아는 그러한 복귀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메르산트는 블라디보스톡 속초 간 화물 여객선 개통을 언급하면서 관광 교류와 무역 증진을 위한 항공편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지노비에프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노비에프는 해상 운송 재개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페리는 정기 항공 직항편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측이 유류비, 시상 서비스 이용 문제,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가 배제된 점 등을 들어 항공 직항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비용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 시베리아 횡단 항공회랑의 이용도 거부했다고 그는 부연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러시아 항공사들은 블라디보스톡, 유즈노 살린스크, 이룩구츠크에서 항공편을 운항하기 위해 한국의 항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허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해상 운송은 가능하면서 항공 운송은 왜 안 되는지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국 간 인적 교류에서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양국 국민을 위한 비자 면제 여행 체제를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면서 한국 파트너의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대사는 1967년생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 전문가입니다. 주중 러시아 대사관 근무를 거쳐 러시아 외교부 아주 1국장을 역임해 한국에 부임했는데 영어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